네, 뉴스앤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민생을 부탁해. 오늘은 59번째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. 국민들의 평생 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.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어서 오세요. 자, 저희에게는 그 코로나19 사태 때 올바른 감염병 건강 정보를 주셨던 교수님으로 더 이제 익숙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덧 2달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. 그동안에 좀 소회랄까요?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평생 그 의료계에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세한 내막은 잘 몰랐는데요. 예.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우리나라 노인들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. 예. 그게 있고 건강검진, 또 건강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일이 좀 재미가 있고요. 야, 예. 앞으로 좀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응급 의료나 임산부, 신생아 등 우리가 이제 소위 국민 생명, 건강과 직결되는 이른바 필수 의료라고 하죠. 그것이 이제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지방 병원들이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. 자,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. 예. 예, 우선 금년 초에 정부가 여러 가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제 대책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고요. 예. 최근에는 소아과 입원, 또 밤에 야간 진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수탁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저희가 할 거고요. 근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들은 이 필수 의료, 특히 수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. 원가 보전이 좀 돼야 됩니다. 원가가 지금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적죠. 그다음에 수술에 따른 위험이 크죠.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소송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필수 의료가 조금 위험을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특별사법경찰관, 소위 우리가 이제 특사경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정 누수를 막는데 이 특별사법경찰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, 이사장님? 저희가 사무장병원을 찾아 들어가면요. 찾을 수 있습니다. 1년에 한 200 몇십 군데를 찾아 들어가면 대부분 사무장 병원이에요. 아, 예. 근데 찾는데 그치지 않고 찾고 나면 이분들을 일단 이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부당이득 가진 부분들을 다 그냥 빼돌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공단은 수사권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냥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를 의뢰를 하면 그다음에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. 지금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걸립니다. 그러면 그러던 사이에 사무장 병원 차린 사람들은 그냥 다 계좌 폐쇄하고 병원 문 닫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예.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되지만 민사적인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손해가 나는 거고요. 예.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알토란 같이 내는 그 보험료가 지난 10년간 3조 5천억이 떼였습니다. 3조 5천억 원이요? 떼였습니다. 어우. 근데 수사가 지연이 되니까 네. 그걸 파악하고도 나중에 가서 돈을 받으려 그러면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회수된 돈이 거의 없습니다. 6.7%밖에 안 되죠. 예.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면 1년에 한 2천억 정도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. 예. 지금 이제 내년도 보험료가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. 그래서 참 좋지 않습니까? 예, 동결입니다. 예. 그러면 아낄 때를 제대로 아껴야 이 재정을 갖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더더욱이 특사경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이사장님, 그 의료계에 자율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
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? 그거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전문가 평가단이 이제 의협에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또 각 지역마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고 빨리 찾아내는데 찾아내면 뭐 합니까? 그다음에는 찾아내고 나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. 공단도 의사협회도 수사권은 없는 것이거든요. 결국은 수사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환수하는 것은 지금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. 그렇다면 사람은 찾아서 그 사람은 벌을 줄 수가 있으나 네.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하고 똑같은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예.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. 그런 말씀이죠. 근데 이제 이사장님 일각에서는 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그 우려 사실입니다. 근데 그게 과거에 그랬고요. 지난 2020년 불과 3년 전이죠.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생겨도 들어가서 사무장병원인지 면대약국인지만 볼 거예요. 예. 그래서 부당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볼 거예요. 그러면 많은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 걱정하시는 들어와서 사무장병원 아닌 거 알고 나면 그냥 가지 않고 부당 청구 다 수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. 그거는 이제는 그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.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. 이 건보공단은 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도 실시할 예정인데 이게 어떤 제도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주로는 지역 가입자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. 우리 직장 가입자들은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? 예. 그죠? 직장 다니면은 하죠. 예. 그 연말정산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다 하는데 지역 가입자분들은 연말정산이 없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내고 주고받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. 예. 좀 피하는 분들이 네. 많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. 그러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보험료 부과를 아주 낮게 했죠. 안 하거나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소득이 있는 걸 숨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이 똑같이 소득 정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는 분들한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. 예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자,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국민들의 평생 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이사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